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우리 이제 2021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할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네,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예. 건설주는 어제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2월 이제 4일날 발표되는 걸로 제가 기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강도 공급 대책 이렇게 뭐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이대로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건설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어요. 그때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에이 재건축을 풀어줄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는데 뭐 신규 주택이나 이런 거겠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결국 그런 부분을 계속 규제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니까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뭐 그 재건축 조합원들이 뭐 일정하게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그게 50%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뭐 누진세로 과세를 매기고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미 나왔던 그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그 누진세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낮춰준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승인을 하는 거는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분들이 아 그래 재건축해 하면 하는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정부가 원래는 권한이 없대요. 재건축 권한이. 아, 전부 지방자치제 네, 거기서 단체장들이. 다 알아서. 예.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박원순 시장이 그 재건축 아주 맞아요. 극렬히 네, 반대했잖아요. 극렬히 반대했죠. 근데 서울시장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좀 법을 규정을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한시적이지만 재건축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찍어가지고 지자체장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한 신문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인용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시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파격적인 조치들을. 그래서 건설주들이 어제 GS거서 같이 그 무거운 기업이 어제 9%나 막 급등하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엄청난 쇼킹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물론 주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 다시 부러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단기로는 좀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책이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방향성 같아요. 방향성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의식하는 게 결국에 아무리 세금으로 규제를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신 거고 방법은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논리 그대로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제 이걸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신규로 아니면 주변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안정감을 찾겠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분들 이렇게 인터뷰한 거나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더라고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공급이 없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전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설업종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서울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거기다 재건축 단지까지 허용을 해버리면 대형사들은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번 가셔야 될지 목요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그렇게 되면 이게 최소 2, 3년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이게 국내도 좋은데요. 올해는 해외도 좋대요. 아, 그래요? 해외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중동 맞아요. 쪽이 예. 우리 주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유가도 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일단 유가도 올라가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각 나라들이. 예, 왜냐면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장 손쉬운 맞아요. 방법이잖아요. 예, GDP 올리는 또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해외 쪽 수주를 또 국내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고 거기다 건설주들은 주가가 워낙 싸요. 뭐 PBR 0.6배 뭐 이러니까 자산 가치 한 배도 지금 대접을 못 받습니다. 가격 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올해는 지난번하고 뭐 동일합니다. 의견은 동일하게 건설주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특히 대형 건설주 위주로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설주 보통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땅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네. 땅을 갖고 있는지 네. 좋은 땅을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자체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보면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이제 땅을 가지고 어떤 이제 뭐 건설사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에 발주를 주면 그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아파트를 짓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근데 그런 경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적죠. 자기네 땅은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에 안전은 해요. 뭐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자체 개발은 뭐냐면 아예 뭐 예를 들면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IS 동소가 그런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데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거기에 그거에 따른 이제 마진을 다 먹는 거죠. 그 건설회사 하나가. 그래. 대신에 청약에 실패했을 때, 흥행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죠. 미분양이 됐을 때. 요즘 같은 때는 별로 실패할 것 같지는 맞아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IS 동소란 기업이 주가가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건설사보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모델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체 땅을 좀 원래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 회사는 사실 그리고 국내 주택만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수주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네.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섹터가 일단은 우주로 가자.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요새 아주 일론 머스크의 네, 아주 그냥 요새 우주 이쪽이 그냥 핫하더라고요. 어제도 미국에서 그 우주 버진 갤럭틱인가요? 네. 그 회사가 리처드 브랜슨 네, 회사. 네, 네. 엄청나게 올랐고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 이제 우주선 띄우겠다. 이제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아마존은 그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사비를 1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우주 이제 그 관광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4월달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주 관광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서만 보던 이제 그림이 진짜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아 이거는 아직은 먼 얘기야. 약간 은하철도 그거처럼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야. 그러면 그건 테마예요, 그냥. 그렇죠. 테마로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항공 우주 테마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반짝했다가 꼬꾸라지고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나로 예, 맞아요. 예, 그거 할 인공위성. 때. 예. 네. 근데 그걸로 뭐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정부 주도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요즘에 나오는 게 미국의 나사도 근데 우주 사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의도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그 테슬라 같은 데다가 넘기나 봐요. 너네가 해라. 기술을. 예, 너네가 해. 예, 내가 이제 그 뒤 후원을 해줄 테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뭐 미국의 테슬라나 아마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하나의 밸류 체인 같은 게.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부터 이런 게 시작됐다는 건 저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새 인공위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인공위성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GPS나 뭐 정찰위성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제 인공위성은 뭐냐면은 돈을 벌 목적입니다. 자율주행. 한마디로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100개를 동시에 뭐 띄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구의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낮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거기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밑에 이제 육상이나 해상에 안테나가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 뭐 4G나 5G는 그 특히 5G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가 도달하는 거리가 너무 짧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는 빠른데 그래가지고 이게 커버리지 영역이 너무 짧아서 그걸 커버를 하려면 기지국을 정말 촘촘히 박아야 된대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를 그걸 하려면
중간에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통신이. 그러면 사고 나니까. 가다가 예. 서버리면. 예. 근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거 기지국 어떻게 다 세워요? 그거 아마 통신사 다 망할걸요. 아마 다 세우면. 그렇지.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바로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야, 우리 그냥 인공위성으로 해버리자. 예, 그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위성 띄워가지고 돌리면서 그 밑에 이제 자동차들이 다 통신 주고받는 거죠. 머리를 쓴 거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 시장이 커지는데 이게 커지면 한국한테는 유리합니다. 한국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예. 근데 인공위성은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레가의 하나그룹이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중형위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도 이제 정부랑 민간이 손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대표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제일 재미없는 산업, 방산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거들떠도 안 보던 회사들입니다. 정말 그 뭐 이건 무기 팔아서 뭐 하나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은 잘 벌어요, 진짜. 이 방산 회사들 보시면. 근데 이 방산회사들은 저 블랙락의 그 ESG 그 기준에 맞추면은 투자 부적격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냥 아예 주가가 밑에 다 이제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도 안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 갑자기 급부상하잖아요. 그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이 우주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테마 같으면 아예 저거 저러다 말겠지 이러는데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실적까지 잡힐 것 같아서 이 산업이 커지니까 적어도 저는 우주는 5년 이상 갈 사이클로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도 방산회사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번 우주항공 이쪽을 그냥 기존에 너무 테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업 분석 하셔가지고 한국의 큰 방산회사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2월 달에 공교롭게 그 아랍에미리트 있잖아요. 네. 거기랑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동시에 화성에 그 탐사선이 동시에 도착한대요. 아, 거의. 그래요? 되게 좀 경쟁이네, 서로. 서로 경쟁.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아랍에미리트 그 정도의 능력이 저 깜짝 돼요? 놀랐어요.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원래 돈 많은 국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거기서 언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2월에 그 세 나라의 화성 탐사선이 동시에 거의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는 우주항공산업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섹시하긴 한데 네. 아이템이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비즈니스 네. 모델 우주여행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연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보면은 자기네 주력 그 네. 전통 매출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화학 관련된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배터리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더 커져 버렸죠. 예, 더 커졌죠, 맞아요. 지금. 예.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전통 그거 말고 그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템을 지금 네, 투자를 맞아요. 하고 있는지 예. 요걸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처음에는 이 산업 비즈니스가 이제 태동기니까 당연히 적자 나겠죠. 돈 못 예, 벌죠. 못 벌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되는데 방산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준을 매년 받잖아요. 근데 방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매력을 못 느끼냐면 매년 버는 돈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통신사처럼 버는 돈이 일정하니까 얘네는 성장을 못해. 그런 낙인을 찍어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못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잃을 게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뭐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 돈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주항공이라는 거 그리고 우주항공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뭐 거기가 하나그룹도 예전부터 뭐 발사체라든가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세트레가인이라는 회사 하나 인수했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정찰위성 사업도 하고 있었고 LIG 넥스원도 위성 사업을 좀 일부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중이 극히 미미했지만 여기에 발을 담가놓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열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큰 사이클로 보고 설사 그게 늦어져도 여러분들이 잃을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주가들이 워낙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테마로 시작하겠지만 네네. 이게 정말 나중에 하나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리딩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흐름을. 네. 그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그쪽이 될까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랑 아마존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존도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버진 갤럭티라는 이제 버진 갤럭티. 그 세 가지가 축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먼저 접근한 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니까 스페이스X 모델을 좀 잘 보시면서 이게 진짜 실제로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돼서 돈을 버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주관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존하고 버진 갤럭틱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게 지금은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올해 그 4월 달에 저는 4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마존이 첫 스타트를 끊어요. 테스트를 하거든요, 먼저. 네. 그러니까 우주 단기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2번을 한대요, 앞으로. 근데 4월이 처음인데 이게 일단 성공을 하면 더 시장이 열리겠죠. 아, 이제 되겠구나. 이게 이제 눈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 보실 거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아마존의 그 단기 우주여행 성공하는지 그거랑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스페이스X 투자도 하고 인공위성, 우주선 발사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적어도 2년 정도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투자라는 건 일정 부분 리스크는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됐을 때 일정 부분 좀 담아 가시고 사실 테슬라 성공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사실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 대박 났지만 그때는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바람직한 투자 아닙니다. 일정 부분 담가 놓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간다. 더 사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 우주 항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의 투자 뭐라 그럴까요? 원칙 같은 거잖아요. 네. 패턴.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있을 때 그냥 그 돈을 한 번에 그거. 살 때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장 오를 것 같고 네, 맞아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것 같은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던져버리고 네. 그 다음에는 근데 그러다 진짜 사업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매매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확신을 조금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 돈 버는 섹시한 산업은 아니고 미래에 네. 이제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하나의 섹터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먼저 조사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공부를.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